중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보는 책쓰기 프로젝트로 우리 함께 책 만들어 볼까 강의를 맡고 있는 행복스쿨의 윤정현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제로서는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쓰는 것과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쓰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란 무엇인가를 보면 시의 한문을 풀이해보면 말씀언변의 흑토 또는 뿌리도, 마디촌 또는 헤아릴촌으로 언어의 근본을 헤아려서 감흥과 사상, 운율을 넣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과 느낌, 인식과 시각과 비와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을 감각적 작용을 통하여 기록한 글이다. 그렇다면 노래는 운율을 표현하고, 그림은 화폭을 통해서 표현하고, 춤은 몸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소설은 관계의 구도를 통해서, 또 영화는 필름 속 사건을 통해서, 연극은 사람의 연출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는 아주 함축된 감성적 언어를 통하여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예술이며 언어의 마술사다. 또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로서 김철수 시인의 꽃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중학생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시냐고 물어봤을 때 모두 다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를 보여줬죠. 이 시는 이제 성인 선생님들께서 쓴 시들인데 이분들도 처음 시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자, 유라는 시를 보면 젓가락 칼싸움, 계란말이 서로 먹겠다고 아웅다웅, 밥 위에 콩 숨기다 서로 눈 마주치고 멋쩍은 웃음, 엄마한테 쫓겨나 집 앞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던 아버지 지금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쓴 시죠. 자, 두 번째 또 보면 하일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엄마들은 전업주부였다. 우리 엄마는 아니었다. 나와 동생은 매일 아침 유치원 문 앞에 서서 하일을 신고 뛰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엄마는 그 높은 하일을 신고 매일 아침 뛰어다녔다. 회사에 늦을까봐. 엄마는 그 높은 하일을 신고 매일 저녁에도 뛰었을 거다. 나와 동생이 기다릴까봐. 우리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하일을 신지도 하일을 신고 뛰지 않아도 되지만 구두 매장에 예쁜 하일을 보면 그 젊은 날에 우리 엄마에게 신겨주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뛰어가지 않아도 돼. 뛰어오지 않아도 돼. 자, 이 시는 하이힐이라는 것에 대해서 써놓은 시인데 무엇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하나같이 엄마에 대해서 써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하일에 비유해서 고생하신 엄마의 사랑이 성인이 된 지금 고마움을 하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이 하나의 몸짓이었을 때 내가 불러줌으로 인해서 꽃이 되었다는 곧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나도 그에 맞는 그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이런 이 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사랑 또는 연애,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써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의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감정이 뭔지, 의미가 뭔지 함축적인 그 단어로 표현한 것들에 대한 속마음을 이해하고 이해의 확장이 일어나고 의사가 전달되고 안목의 확장이나 또는 어떤 행복이나 힐링을 발견하는 그러한 언어가 바로 시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라는 시에서 보면 나의 표현은 뭐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나에 대한 표현이 있죠. 또 의미의 함축으로 보면은 몸짓, 꽃, 그의 꽃, 하나의 눈짓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고 속마음에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의 확장성으로는 몸짓이 아닌 그의 꽃,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은 마음.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눈빛으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확장이 일어나죠. 또 의사 전달력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보통 이해하지 못할 때 쟤 뭐라는 거야 하는 말에는 이해하지 못함이 들어있죠. 저 말은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이 다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의 의미는 이런 기품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안목적인 확장이 일어난다. 나는 너에게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고 싶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는 행복과 힐링을 발견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적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이 시에 대한 느낌과 감상물을 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운율을 느끼죠.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이렇게 운율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느끼고 몸짓, 꽃이 되었다, 빛깔, 눈짓이라는 이런 언어의 심상을 떠올릴 수 있죠. 또 시어, 몸짓이 뭐죠? 의미 있는 몸의 동작을 눈짓이라는 윙크, 눈빛이라는 이런 눈을 움직여 상대편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눈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시적 언어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름다운 표현이 무언가를 보게 되죠. 꽃이 되었다. 꽃이 사람을 의미하죠. 아름다운 관계성, 빛깔과 향기가 되었고 잊혀진 하나의 눈짓이 되었다. 잊혀지지 않는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죠. 주제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단순한 꽃이 아니죠. 그에게 사랑받는 꽃, 사랑받는 사람. 무엇이 되고 싶다? 사랑받는 관계가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 하나의 따뜻한 눈짓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주제들이죠.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게 과연 이 시가 무엇을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지?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불러주기를, 알아주기를, 인정해주기를, 칭찬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윙크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몰라주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외로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는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받는 관계, 사랑받는 존재, 그것이 곧 꽃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 관계라는 것은 소중한 관계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도 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 이런 대화적인 언어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언어들을 내면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탄생함으로 의미 있는 언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로의 탄생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의미들, 언어의 의미들을 발견함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정식 시집을 내어서 출판되어 나온 책들입니다. 관악중학교에서 1기에 나왔던 책으로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가능하고 각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쓴 책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두 번째 나왔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 번째 출판되었던, 관악중학교에서 세 번째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난강중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출판되었던 나다운 인생을 위해라는 시집이고요. 이제 4권이 이렇게 나왔고 5권, 6권째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쓴 시를 보면 거짓말쟁이 인어랄은 우의준 학생이 쓴 시입니다. 혹시 인어를 알고 있나요? 진실을 말하면 물거품이 되는 인어를 알고 있나요? 물거품이 되기 싫어서 괴롭힘을 당해도 참기만 하는 인어를 알고 있나요? 어쩌면 주변에 인어가 있을지 몰라요. 인어를 도와주세요. 어두운 바다로 떠나지 않도록. 네, 인어의 신화를 통해서 인어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인어를 얘기하고 있죠. 인어의 생태. 그 친구가 써놓은 느낌을 보면, 감상을 보면 어쩌면 동화 속의 인어는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두려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중에도 거짓을 말하는 여린 인어가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감상문을 써는 걸 보면 너를 위해 참고 있단다. 인어를 통한 비유와 반어법을 통해 문명사의 안타까운 외로움을 표현했다. 물거품보다는 인어의 삶을 동경하여 진실보다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길을 선택한 인어의 신화를 통해 인간 사회가 겪는 슬픔을 노래한다. 우리는 좋은 관계 유지와 싸움을 일하는 불행, 그리고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 참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언어의 깊은 의미 전달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인어처럼 사랑,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참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깊이 있게 그러한 상태를 인어라는 우화를 가지고 와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부모님이라는 시를 쓴 이모준 군의 시를 보면, 부모님 우리의 보호자, 부모님 우리의 수호자, 부모님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무, 부모님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는 나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아빠도 아빠의 부모님을 보고 싶고 엄마도 엄마의 부모님을 보고 싶다. 우리는 항상 곁에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효도하자. 참 생각이 깊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는 것,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설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빠도 그런 엄마도 자신의 부모님이 보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린 학생의 자녀된 입장의 마음으로서 표현을 참 아름답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모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시적 언어로 표현함으로 그 마음의 따뜻한 감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시를 보면 김도란 군의 엄마는 나쁘다, 엄마는 치사하다, 엄마는 혼자 좋은 것만 다 한다, 엄마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마는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다. 그런 말이 있다. 신이 우리를 다 돌보지 못해서 엄마를 보낸 것이라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가 미울 때, 정말 싫을 때도 많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신이 우리를 다 돌보지 못해서 엄마를 보낸 것이라는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구절 인용을 통해서 엄마의 역할을 고마운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이제 또 겪은 것을 썼죠. 온라인 수업의 시행착오 이렇게 해서 김은창 군이 쓴 내용은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던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가 다가왔다. 학교는 문을 닫게 되어 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끊기고 멈추고 튕기고 수업을 듣지 않고 놀러 나가고 게임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적응하여 온라인 수업을 각자의 방식대로 구글 미트로 줌으로 이학스터로 모두 슬기롭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그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참 마지막 부분이 미래지향적이면서 운율적으로 잘 집어넣었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그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어떤 희망을 아름답게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느낌을 썼냐 하면 사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를 즐겨 썼던 경험이 있다. 내가 그 당시 시에 빠지게 된 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 난 후였는데 어찌 보면 이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도와준 것 같다. 오랜만에 다시 시를 써보니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내가 시를 쓸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고 지금 시를 쓸 수 있는 이런 감흥을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쓴 그런 느낌, 감상문 한 줄들을 보면 생각이 담겨 있는 시 같고 시가 정말 진정성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쓰고 또 시를 쓰는 경험은 정말 재미있었고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책으로 출판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다. 또 생각이 어려웠고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시를 쓴 게 출판된다고 책으로 출판된다고 하니 기대하고 기분이 좋다. 그리고 책이 나온다고 하니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 또 나는 나중에 소설이나 자기계발 책을 쓰고 싶다. 이 시를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다. 또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룬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 또 책이 나오는 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시를 쓰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느낌과 경험, 고마움, 행복함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표지와 앞면에는 이제 그 학생들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시 한 편과 또 그 학생들이 쓴 내용의 느낌들이 같이 표지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또 시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시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제 감성편의 5단계로서 1차원적인 시는 그냥 예쁘다, 좋다, 재미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단계지만 2단계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예쁜가를 좀 목적지향적으로 쓰는 게 이제 2단계고 3단계를 보면은 그 사물이 왜 아름다운가 디테일한 표현과 이유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는 그래 이제 1, 2, 3단계는 나와 타자, 나와 사물적 그리고 외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단계라면 4단계부터는 나와 연결성입니다. 네, 의인화된 표현들이 과연 나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장미꽃은 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 이런 사물이 의인화된 메타포적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가 4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5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진정한 사색과 사유의 의미, 어떤 가치와 존재의 의미, 또 행복과 우리가 공존해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는 단계가 5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도록 예제와 설명을 통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단계 뭐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장미꽃이 예쁘다, 또 놀러 와야지 이렇게 표현한다면 2단계는 마음이 울적해 에버랜드에 왔다. 나를 반겨준 장미꽃이 너무나 예뻐서 아름다워서 울적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기분 전환에는 이런 여행이 주는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장미꽃의 일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3단계로 가보면 위로의 향연. 수많은 붉으색 꽃잎을 겹겹이 감싸고 있으면서 하나의 매혹적인 장미로 사람의 마음을 흡입하는 사랑스러우면서 아름다운 장미꽃. 그리고 초록의 이파리는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물들인 형형색색의 장미의 정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대장치와 같구나. 울적한 마음은 어느새 장미꽃이 반겨주는 미소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행복한 시간이 나를 반겨주네. 이렇게 이제 타자적인 또 수용적인 외부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면 4단계에 들어가면 너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 우울이 들어왔다. 어디서 누구로 인해 들어온지 깨닫기도 전에 장미가 내게 말했다. 우울은 내가 아니라고. 너의 아름다움은 나의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내일을 향해 다시 달려가 볼게. 너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될게. 그래서 장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의미를 발견했고 또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연결성을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5단계는 뭐냐? 지난 겨울 빈 공간만 있던 자리, 오늘 장미는 화려함으로 나를 반기네. 없음이 있음의 공간으로 채우면 겨울이 봄을 기다리는 약속이겠지.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없어도 관심 밖이었던 앙상한 가지와 같던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이 미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용기겠지. 삶이 고단함은, 삶이 아픔과 외로움으로 버무러짐은 또 다른 삶으로 잉태하기 위해 시간이 나에게 안겨준 선물이구나. 이 순간을 사랑해야지. 나와 만나는 인연을 감사해야지. 주어진 날들을 아름다움으로 채색하며 나의 향기의 그림을 그려가리라. 장미꽃을 피우기에 겨울에 앙상한 가지였던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도 외로움과 고난과 노력과 힘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비되어서 이해하고 그 앙상한 가지에서 화려한 장미꽃을 피우듯이 우리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노력함으로 나의 시간이 오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는, 이런 연결성을 배우게 되면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시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5단계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기승전결의 의미를 발견해서 쓰도록,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 또한 이것을 알아가야지, 이런 결실을 맺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제 해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그 이야기들을 또 시로 표현하여서 쓴 책이 바로 또 토닥토닥 마을학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시들은 모든 출판사에서 그 출판이 되고 또 교보나 예스24, 알라딘 같은 서점에서 모두가 사볼 수 있는 책으로까지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국립주간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까지 저장이 되는, 보관이 되는 책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책 만들어 볼까? 중학생들이 책 만들어 보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